반갑습니다. 수론준비TV의 홍대표입니다. 오늘은 벤츠 E클래스 2013년식 앞에 정면 충돌해서 크게 사고가 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까 말씀드리면서 동급인 제네시스 국산 차랑 박았을 때는 또 수리 비용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론상에 많잖아요. 수입차 수리비가 뭐 2배, 3배 나온다. 정확하게 수치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완벽하게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근사치로 말씀드릴게요. 이 사고는 앞에 정면으로 충돌을 박아서 앞범퍼, 전판넬 레일, 본네트가 꺾이면서 필러까지도 찍힌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전면 4개 다 도색하면서 필러까지도 한 술이고요. 다행히 라디에이터 콘덴서까지는 안 박은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충돌이 좀 심했던 사고고, 앞범퍼, 본네트, 좌우 라이트, 레일, 판넬, 잔잔바리, 브라켓들 교환한 사고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품값이 얼마 나오냐? 부품값만 지금 770만 원입니다. 앞범퍼가 한 80만 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헤드램프가 이게 부가세 빠진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하면 160만 원 정도 합니다. 램프 하나에. 본네트가 120만 원 정도 하면서 레일이 41만 5천 원, 45만 원인데요. 레일이 요겁니다. 이 철판떼기 알루미늄이 45만 원이 납니다. 비싸죠. 이 정도 하면은 부품값만 770만 원 나오고요. 공임은 반바 본네트 교환하고 좌우 휀다 도색, 필러 도색까지 총 이렇게 도색하면 판넬 작업까지 하면 공임은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부품값의 절반도 안 됩니다. 대부분 부품값입니다. 부품값이 그만큼 비쌉니다. 300만 원도 사실 수리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정도 수리하면 정면으로 박으면 수리 비용이 1000만 원 조금 넘게 나옵니다. 100만 원 정도 전후로 예상됩니다. 레일이나 이런 판넬들은 다 알루미늄입니다. 이 알루미늄 합금이 벤츠하고 렉서스하고 비교를 영상을 한번 해놨었어요. 여기 랜드로버도 그렇고 누가 더 단단한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리고 여기 또 폭스바겐도 있습니다. 파사트인데요. 2013년식 제가 이걸 리뷰 한번 했었는데 2013년식 파사트, 그 다음에 2018년식 벤츠하고 제가 비교를 하면서 조금 벤츠한테 유리한 걸 했었죠. 근데 같은 연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사실 벤츠가 2018년식, 17년식 이후로 가면요, 앞이 더 단단해요. 알루미늄도 되게 두꺼운 걸 쓰고 안에 브라켓들도 많아가지고 안쪽에 부품들을 방어를 잘 해줍니다. 요거 철판이고요. 요거는 제가 플라스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가 막 안에가 철판이다, 또 전판이 철판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다 플라스틱입니다. 제발 좀 알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레일도 철판이고요. 사실 이렇게 박으면 파사트는 라이트하고 판넬 이런 가격이, 차값은 파사트가 좀 더 싸지만 사실 부품값은 큰 차이가 안 나요. 부품값은 진짜 똑같이 거의 비싸요. 조금 더 저렴하긴 한데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벤츠를 보면요, 수입차 요 벤츠 E클래스 이 정도 박으면 수리 비용이 거의 10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1100만 원, 1200만 원 정도. 똑같은 사고를요, 여기 아반떼 MD로 가면요, 라이트 2개 바꾸고 반바 본네트까지 다 바꾸고 작업한다고 해도, 라이트가 이런 일반 램프라면, 라이트가 좀 비싼 것만 아니라면 부품값 다 포함해서도 거의 200만 원 안에서 무조건 끝납니다. 라이트가 조금 비싸도 250만 원 안에서 끝납니다. 이거는 뭐 등급이 낮으니까 비교를 그러면 제네시스랑 해보면요, 제네시스도 그 정도 박으면 라이트가 한 50만 원 정도, 각각 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수리 비용이 한 400만 원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400만 원 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런 거에 비하면 벤츠 수리비가 일단 2배, 최소 2배, 3배 정도는 무조건 비쌉니다. 제네시스 동급에 비하면. 제네시스는 좌우 라이트 바꾸고 반바 본네트 바꾸고 판넬 바꾸면서 레일 바꾸고 좌우 아벤다하고 필러까지 수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제네시스는 한 400만 원 정도 안에서 끝납니다. 근데 벤츠는 지금 1100만 원, 1200만 원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무조건 2배, 3배죠. 부품값이 한 3배, 4배. 공임은 한 2배 정도 됩니다, 수입차가. 그만큼 수리비가 비싼 게 벤츠고 수입차입니다. 그래서 수입차 타시는 분들은 꼭 자차 드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벤츠 앞에 정면에 반바 본네트까지 꺾이고 그릴까지 꺾이는 큰 사고가 났다, 라디에이터 콘덴서까지는 안 박았다 하면 수리비는 대략 한 1100만 원, 1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2013년 기준이고요. 13년식. 2017년식 하면 라이트가 좀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수리 비용이 1500 가까이 나올 거예요. 라디에이터 콘덴서까지도 부서졌다, 이까지 전면 다 먹었다 그러면은 수리 비용은 부품값만 한 200만 원, 300만 원 더 추가됩니다. 2013년식임에도 불구하고 라디에이터 콘덴서까지 갔다 그러면 거의 1500 가까이 나옵니다. 서비스 센터 가면은 공임이 저희 일반 공업사에 비해서 1.5배에서 2배 더 나오거든요. 그러면 서비스 센터로 가면 전면으로 박으면 20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라디에이터 콘덴서까지 박으면 그런 사고가 나옵니다. 국산차 기준으로 하면은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도 제네시스는 한 500만 원 선, 600만 원 선에서 끝납니다. 그만큼 수입차가 수리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수입차 타시는 분들은 꼭 자차 보험 드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홍 대표의 토크타임.
오늘은 제 친구 사연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친구가 타주동에 한 7, 8년 전에 2억짜리 아파트를 잘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한 2, 3년 전쯤에도 집을 팔고 다른 데로 넘어갈지 말지 한창 고민을 했다가 제가 어느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는데 결국에는 옮기지 못하고 또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치여 살다가 최근에 자기 집을 산다는 사람이 생겨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는 2억에 샀는데요. 3억에 팔래요. 예를 들어서 거의 그 정도 1억이 올랐어요. 와, 이거 1억이 올랐으니까 이제 팔고 딴 데 가야겠다. 친구가 사이동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동을 애들 학군도 있고 해서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데 그 옆에 아파트를 보니까 자기 집은 소형 아파트라서 2억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대형 대단지 한 10년, 15년 차 구축인데 자기가 2억에 살 때 그 아파트는 3억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 6억이 돼 있어요. 그 당시에 한 2, 3년 전에 고민했던 당시에 제 친구가 6억 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력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10억, 11억, 12억이 됐어요. 자기 집은 1억 올랐는데 자기가 이사 가고 싶은 집은 2억, 3억, 5, 6억씩 올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집 이사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포기하고 올 리모델링해서 살아야겠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차라리 안타깝지도 않지 돈이 있는데도 그 플랜으로 가게 돼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거에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이 있으신 분들, 무주택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은 정말 본인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들한테 그리고 와이프한테도 다 정말 중요합니다. 교육, 환경, 인프라, 뭐 교통 뭐 하나 영향을 안 받는 게 없잖아요. 주택은 자기 집은 자기 혼자만 아니라 가족들 다 영향을 받는 거고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는 뭐 아빠들, 뭐 엄마들도 괜찮습니다. 애들 학교에 학교 들어가는 입학 시즌에 맞추든지 어떤 기준에 맞춰서 꼭 계획을 잡으세요. 나는 뭐 몇 년쯤에는 뒤쯤에는 뭐 이사를 하겠다 그리고 어느 동네 가겠다 그러면 그래도 그 지역만큼은 청약이 언제 있는지 그 집값이 언제 하는지 그럼 내가 이 집에 갈 것 같으면 내가 대출을 얼마나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자금이 얼마나 될지 꼭 신경 써가지고 꼭 계획을 꼭 잡고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들이 주위에 엄청 많아요. 소형 아파트 그냥 좀 싸다고 입지 좋다고 소형 아파트 그냥 들어가 사는 거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애들을 키우다 보면 놀이터도 없죠. 뭐 딱 자기만 사기 좋은 거예요. 근데 애가 크다 보면 애들이 불편해진다고요. 나중에 계획까지 세워서 그냥 자기 개발만 열심히 하고 뭐 일만 열심히 하고 사업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주택은 자기가 사는 집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택을 살 때 꼭 새 아파트 갈 것 같으면 분양권이든 뭐 주택 청약이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계획을 적으세요. 그리고 요새 어플이 되게 좋아요. 뭐 분양 알림이, 호객노노 뭐 엄청 좋은 어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파트 금액 지도별로 다 나와 있고요. 아파트 청약 언제 하는지 날짜까지 다 나와 있어요. 계획을 잡고 제발 삽시다. 주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어디 학교로 갈지 어디 학군으로 갈지 사직동 가다가 그 친구가 결국에는 이번에 딴 데로 못 가게 됐어요. 못 가요. 못 간대요. 사직동에서 못 벗어난대요. 학군도 살기 좋아서.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거기 계속 눌러앉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다 오른 가격에 지금 사야 되거나 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근데 2, 3년 전에 고민했을 때 샀으면 더 나았잖아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계획을 잡고 꼭 실행에 옮기시고 실행 안 옮기더라도 계획을 머릿속에 말고 꼭 적어 놓으세요. 제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그 계획 정도는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택은 중요합니다.